안녕하세요. 네오 IT TV입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최신 동향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그 ICT 연구단이라는 그래서 발간하는 보고서인데요. 예, 그 아예 그 AI 반도체 현황을 또 각 언론사의 기사 또는 논문 관련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정리를 해서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현재 AI 반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반도체라는 게 무엇일까요? AI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반도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나 그 CPU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회로, 그죠? IC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은 핵심이 바로 학습과 추론입니다. 어, 학습과 추론을 한다는 것은 인간처럼 사고한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그 이게 저전력,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또 연산이 굉장히 빠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 각각의 누련들, 그죠? 인간의 뇌의 그 누령과 시냅스 사이의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 신호들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런데 아무튼 각 뉴런들은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 전달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신호가 전달됩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뭔가 어떤 뭐 학습을 한다거나 그죠? 뭔가 예측을 하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한쪽으로 신호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뇌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대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존의 그 폰 노이만 방식의 그죠? 이 반도체는 그냥 이런 형태가 있죠. 어떤 입출력이라고 해서 IO가 있고요. 중간에 버스가 있고, 그죠? 이 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신호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죠? 메모리.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이게 CPU죠. CPU. 그 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디스크,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직렬이에요, 직렬. 직렬이라는 방식은 떤 신호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신호를 처리가 끝나면 다음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윈도우를 쓰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동시에 이거를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건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직렬로 떤 신호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 노이어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병렬로 처리하려면요 CPU를 여러 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CPU를.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를 갖다가 늘리는 거죠. 코어를 늘리면 병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어떤 신호 처리나 이런 인공신경망을 현재는 이런 병렬 처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어가 아주 높은 그런 CPU를 그 신경망용 CPU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산 처리라고 해서 컴퓨터를 갖다가 실제로 머신이죠, 머신. 이 컴퓨터 머신이 다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거를 여러 개를 갖다가 이 병렬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동시에 컴퓨터에 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동시에 처리한 다음에 한 곳에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재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 어, 딥마인드라고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해서 그죠? 이 알파고를 만들었죠. 이 알파고도 결국은 이런 식의 병렬 컴퓨터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로 물론 이때 이 TPU라고 해서
이런 인공신경망 처리에 특화된 이 딥러닝이라는 이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에 특화된 CPU를 따로 제작을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AI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뇌의 병렬 처리 구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이 반도체를 인간의 뇌와 같은 형태의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도 저전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알고리즘, 어떤 AI 모델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어, 이런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이제 그 빅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빅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하는 요구가 생긴 거죠.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결국은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새로운 회로, 그죠? 이 새로운 회로, 인간은 뇌와 같은 이 새로운 회로, 그리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 이게 이제 어, 필요하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나? 예, 뭐 당연하죠. 이런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분석 처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예, 대규모 연산 로직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저전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를 이 대규모 연산으로 처리하려면 현재의 폰 노이먼 방식의 이 시스템으로는 전력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예, 전기를 많이 쓰니까 서버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활용해서 그만큼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그 예측 모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 효과를 사실 서버 비용이 상쇄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AI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라는 게 필요해진 거고요. 결국 이 저전력 고효율화의 이 회로 설계 이게 이제 개발이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로 설계를 통해서 나온 반도체가 바로 AI 반도체인 거죠. 네. 그러면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나? 네. 논문이 지난 수년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도체 회로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AI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동화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기업들이 생긴 거고, 경쟁 업체들 또는 IT 주요 업체들이 이 AI를 가지고 기존 산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거를 이쪽으로 도입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고, 결국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AI 관련 반도체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현재 뉴로모픽 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상 그겁니다.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AI 반도체입니다. 이게 바로 예, 이게 이제 그 뭐 IBM도 뭐 트루노스라는 칩을 또 만들었고 인텔에서 아주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로하이라는 대규모 뉴로모픽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이고요. 인텔사는 이 딥러닝, AI의 그 알고리즘인 이 딥러닝에 특화된 AI 칩과는 다르게, 달리 인간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그걸 이제 누르모픽 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뭐 실제로 이제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례들도 있죠. 이 인텔 AI 칩을 사용해서 환자를 돕는 로보팔, 로보팔도 만들었습니다. 어, 또 이제 뭐 그 텐서 스트리밍 프로세스라는 이런 이제 AI 칩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걸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기존 신경문 처리 장치는 이제 NPU라고 해서, 예, 뉴럴 프로세스, 예, 유닛이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코어 수를 늘려가지고 AI, 그러니까 딥러닝 알고리즘을 연산하기 최적화시킨 이런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예. 기존의 코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이 많은 수의 이 펑션, 그죠? 펑션 유닛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예, 구조의 반도체 칩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GPU 처리 방식에 비해서 기준 대비 4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GPU라고 나오는데요. 이 GPU는 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그 AI에서는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GPU라고 해서, 예, 별도의 장치를 둡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AI는 그 행렬 연산을 합니다. 행렬 연산. 이렇게 행렬이라는 게 이런 식의 구조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어떤 길게 늘어뜨려진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음성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그래픽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숫자거든요. 이 숫자들을 길게 늘어뜨린 게 결국 하나의 데이터인데, 연속된 숫자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행렬로 이 변환을 해야 이게 굉장히 이제 계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행렬 곱이 연산, 행렬 더하기 빼기 이 행렬 데이터로, 결국 AI의 빅데이터는 이 행렬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이 행렬로 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뤄야만 계산이 빨라지고, 복잡도가 낮아지고, 쉬워지고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렬 연산에 최적화된 게 바로 이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사실 이 그래픽 처리 장치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바로 이 게임 분야죠. 게임 분야. 게임 분야가 사실은 게임의 연산 데이터가 다 이 행렬입니다.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 AI에는 AI 연산을 위해서는요, 이 CPU 대신 이 고성능 행렬 연산을 하기 위한 GPU가 이용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새로운 AI 칩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성도 좋다.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AI 가속기라고 하죠. 가속기 회로라고도 합니다. 예. 기존 AI 칩에 더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예. 이 GPU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또는 이제 GPU가 아닌 이런 이제 새로운 NPU나 TSP와 같은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가속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예, 미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의 TPU라고 합니다. TPU. 구글에서는 이 텐서라고 하는, 예,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여기서 이 텐서라는 게 이제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알고리즘 구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계산하기 최적화된 전용 프로세서 유닛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TPU를 이용해서 실제로 알파고를 개발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체의 바이오닉 A13이라는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이게 8코어짜리고요. 아이폰에 실제 적용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기들이 전용 칩을 또 개발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AI 칩을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AI 이 반도체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서버 비용을 이렇게 낮추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이런 이제 지금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이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예, 클라우드 이 구름상에 원격지에 이제 서버가 있는 거죠. 이 PC들이 이렇게 원격의 클라우드에 붙어가지고 이제 마치 자신의 PC인 양 쓰는 형태인데,
결국 이 클라우드가 고성능 연산 처리를 해야 되고, 그죠? 하려면 기존의 어떤 CPU를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이 클라우드 서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이제 AI 가속기 칩 이런 걸 스타트업을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요. 뭐 하나의 예로 뭐 웨이퍼 12인치 웨이퍼 이렇게 12인치 웨이퍼는 보통 300mm라고 합니다. 300mm 이렇게 이 웨이퍼 크기가 300mm라는 얘기고요.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슈퍼컴퓨터 개발에 유리할 수 있겠죠. 원래는 이 웨이퍼라는 곳에서 이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걸 다 자릅니다. 잘라서 쓰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에코 스피커와 같은 AI 온 디바이스 형태, 예.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AI 연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디바이스에서는 사실은 그 저전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디바이스에 사용하기 위한 저전력 AI 칩을 또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또 했고요. 뭐 중국도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AI에. 그래서 뭐 자기네들 자체 개발한 AI 칩이 또 있다고 하고요. 자율주행 자전거를 뭐 공개 또 합니다. 예, 뭐 자율주행 자전거 이게 뭐 의미가 있을지 참 모르겠지만 뭐 연구 차원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국도 뭐 누런부르크 칩을 뭐 이렇게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효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 너이반 디자인 그 방식과 이런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 방식의 두 개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자인 뭐 이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AI 칩 이런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또 실제 기업이 또 창업을 했습니다. 예. 창업을 해가지고 또 이런 휴대폰에 들어가는 AI 칩을 또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놀라운 게 이 상업적 가치까지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업 공개까지 했고요. 이 뭐 이러한 칩을 바탕으로 뭐 딥하이테크라는 회사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또 놀랍게 미국의 어떤 회사에 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상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죠. 이 중국이 한국보다도 지금 성과를 더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한국도 이제 연구해서 조정칩 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연구 단계고 상용화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토종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뭐 또 사는 개발한 스타트업 회사도 있긴 있죠. 있긴 있고 뭐 이제 인정도 받고 있고 뭐 하지만 이게 이제 사업화되지는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기초 연구 사업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이게 그 과제 수가 늘어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많은 AI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연구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논문 수가 계속 증가하고 그죠? 특허도 출원하고 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연구들 쭉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이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 이제 이걸 들여다 보면요 현재 한계점 같은 걸 알 수 있죠. 현재 심층 신경망 이런 그 기반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 사실 이제 엣지 레벨에서 동작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엣지 레벨이라는 게 이제 좀
좀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라는 서버가 시스템이 있고 여기 중간에 이제 엣지가 가장자리라는 말인데 이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엣지를 시스템을 별도 좀 둡니다. 그러면은 기기들이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엣지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처리가 굉장히 응답이 늦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만이 이 서버에서 연산이 처리돼서 이 결과를 이 디바이스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한 서버에서 이 많은 요구 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하가 심하고 응답 속도도 느려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에다가 디바이스를 놓고 여기에서 한번 연산을 처리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서버에 처리하고 약간 이제 덜 중요한다거나 또는 뭐 분산해서 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엣지 레벨에서 이게 엣지 레벨인 거죠. 이 엣지 레벨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층 신경망은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엣지 레벨에서 동작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 엣지 수준의 디바이스에서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온 디바이스는 이 디바이스 자체 내에 AI 칩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저전력이 돼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온 디바이스에서는 그 이제 이 보안, 그죠? 이 보안이 중요한 것들은 온 디바이스에서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같은 걸 보안은. 그래서 이쪽에서는 큰 장점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사실상 이런 형태는 온 디바이스 형태는 그 저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효율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사용되는 한계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현재 상태고요. 오토ML이라고 해서요. 예, AI 학습을 자동으로 머신러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학습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라벨링 합니다. 데이터를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AI가 사실 악이라도 사람을 비유하면 악인 거고요.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이 데이터 라벨링을 다 붙인 다음에 이걸 입력시켜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가 현재 단계인데 이거를 학습시키는 어떤 모델이라는 게 있고 학습시키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학습시키는 이 모델, 그죠? 이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를 자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모델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직접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네트워크 구조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 AI의 성능은 달라지거든요. 이 네트워크 구조를 자체를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의 좋은 점, 이게 중요한 점은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또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도 이거를 AI 모델을 비전문가가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결국은 AI가 확산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자동으로 탐색해서 이 신경망 구조 탐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예, 이런 시도가 현재 일어나고 있죠. 아마 머지않아서 이 AI 오토ML이 발전하면 나중에 이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수월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더 많은 확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된 신경망 모델은요, 기존에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 예, 당연히 초저전력, 예, 초저전력의 엣지 AI 레벨의 가속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보호, 예,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데이터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상에서 처리되어야 되어야 되고요. 예, 또 이런 딥러닝 보안
기술에도 또 필수적인 거고요. 아무튼 현재 그 AI 반도체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 그리고 현재 상황, 앞으로 해야 될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